안녕하세요 여러분. VON 라디오 시간입니다. 이 자리는 특별히 우리가 라디오를 택하는 것은 좀 더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이 자리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분들이 올 수도 있고, 또 정말 여러분들도 직접 오실 수 있고, 일종의 저희가 VON에서 좀 깔아놓은 그런 마당입니다. 이 마당에서 저희가 나누는 얘기의 주제는 자유통일. 북한에도 자유가 오는 그런 통일을 저희가 비전으로서 그리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까, 실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VON 자유통일 시뮬레이션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 옆에 계신 분 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저는 1995년도에 대한민국으로 기준한 탈북자 허광일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은 그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이미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황장엽 선생님께서 직접 결성하시고 작고하실 때까지 운영하던 탈북자 북한 인권 관련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3대째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선생님이 이룩하고자 했던 북한 민주화와 북한 인권 실현을 위해서 적은 힘이나마 적극 공헌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이 자유통일 마당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목소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해서 우리 사이의 자유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소개 드릴 내용이 없는데요. 학교 다닐 때는 북한 공부를 좀 했고, 지금은 북한 인권 증진과 통일을 위해서 조그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입니다. 예, 김 박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맹 박사님.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군에게라는 이 글을 쓴 장본인 맹주송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걸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전공이 공학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알고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분 전문가님들이 마침 VON.news, Voice of NPK.news 여기에 방송을 하신다고 해서 아주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마포에서 마늘교회라는 갈릭 철치라는 조그만 동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애스라 목사입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애국 활동에 이 시간과 열정을 쓰는 데는 마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시민이고요. 네. 그냥 아주 평범한 아줌마예요. 네, 가정주부고, 근데 지금 참 현 상태가 너무나 급격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박여사라고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짜 평화 협정이 아닌 자유 통일을 지향하는 그냥 자유 시민으로 소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희 그 VON에서 같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기획위원 중에 한 분이세요. 윤 의원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저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MPK 대표로 소임을 섬기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도 변호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PK에서 하는 본방송 월드뷰를 진행하는 강수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북한에 전쟁통에 가셔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살아계신 할머니가 가끔 아직도 할아버지 말씀을 하시고 또 참 북한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가졌었는데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참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의원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저 북한 땅에 있는 그 영혼들, 아름다운 영혼들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하는 일은 나무꾼입니다.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고 또 이렇게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나무도 많이 이렇게 전해주고 하고 있고 나중에 저 북한에도 나무를 좀 많이 심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저희 운영행정국 처음 맡아주셔서 지금도 늘 저희가 국장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도 VON 이제 기획위원이시고요. 그래서 그냥 부르던 대로 김 국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평화협정 문제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핵 문제나 구체적인 묵직한 주제가 많은데 특별히 첫 번째 시간은 이런 구체적인 주제보다는 우리 모두의 좀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만약 아주 가까운 시간에 김정은이 북한에서 권력을 잃는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또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변화될까를 상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상상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상상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회를 맡으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좀 끌어낼 수 있어요. 긴장하시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자유통일 시뮬레이션, 자유통일 마당 첫 번째 시간은 김정은이 북한에서 당장 권력을 잃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좀 조사하신 게 있으세요. 도 변호사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체제의 급변 상황을 뭐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히 우선 김정은이 갑자기 제거된다면, 사라진다면 그런 상황을 가상하고 그 경로에 대해서는 우선 불문하고 그 상황을 가상했을 때를 좀 토론의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측면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간략히 발제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가 한국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의 역할은 크게 보아 민간 영역과 군을 포함한 공적인 영역이 있을 텐데요. 특히 군의 역할과 관련해서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에 진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을 제기하는 그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해 조정이나 그런 속에서 군이 진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군이 북한 지역 전체에 진주해서 모두 우리 통제하에 두는 것을 바라는 의견도 있을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난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의견에 따라서는 평양을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도 제기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민간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특히 북한 민간 사회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또 그 안정화 단계에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 혹은 관과 연합한 반관 반민적인 그런 형태의 그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측면으로 이제 그 국제적인 것으로 UN, 중국, 미국 등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중국이 어디까지 개입해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분명한데요. 중국이 경쟁적으로 먼저
북한 진입을 해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우리 한국과 미국 쪽이 자제하고 있는 틈에 중국이 신속하게 더 많은 지역을 점령하면서 협상상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할 우려는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엔과 관련해서는 유엔은 소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이 먼저 발생하면 사후 토론이나 조정장의 역할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한국의 역할 중에서 특히 그 전환기 정의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사법적인 그 관할권 영역에 있어서는 한국의 주도적인 어떤 관할권 주장이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부분 특별히 한번 보충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일종의 김정은 제거 후에 자유화 물결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들이 김일성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해서 한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김일성 우상화의 이러한 유산 아래에서 그러한 잔재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그 반인도 범죄에 대한 심판 부분이라든지 또 하부적인 단위의 각계 마을의 기초에 있어서 어떤 보다 그 경미한 일종의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던 그 협력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 제가 그 부족한 발제를 마치면서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어떤 걸 따져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이 그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당장 김정은이 권력을 잃었다고 했을 때 북한의 치안은 누가 유지할까? 그것부터 한번 아이디어 좀 내봐 주시죠. 허 위원장님. 사실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 다음 북한에 대한 치안과 통치를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이것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격변기를 맞거나 한반도의 분열이 지속화될 수도 있고 통일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현재 북한 주민들이 현존 그 상황을 봤을 때에 북한은 우리가 봤을 때 독재 국가라고 하지만은 실제 북한 주민들이 95년도 시장 경제가 활성화된 다음부터 모든 생활 영역은 어찌 보면 정권이 아닌 주민들 스스로가 북한 정권을 창출한다기보다도 북한을 움직여 나간다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본연의 의무대로 국가적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면 통제가 아닌 자율성에 기초해서 국민들이 생활 수준을 높이고 안정된 치안과 물질 생활을 보장해야 되는데, 북한 정권은 지금 현재 하는 게 오직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알아서 이제 북한을 움직여 나간다는 의미에서 어찌 보면 통치자들 중에서 가장 손쉽고 가장 이제 편안하게 정치를 하는 이제 그 국가 지도자는 바로 다름 아닌 김정은이다.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면 그가 저질러온 악행 때문에 항상 자기 신변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문제 조건이지, 북한을 움직여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능력이라든가 정치적 권력을 이용한 어떤 집단을 형성해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거나 이게 북한 내부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앞으로 그 북한 김정은 정권이 축출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나름대로 생각한다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탈북자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북한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과거 우리 황당엽 선생님 계실 때 이제 망명정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때 너무도 때에 일렀던 거고, 지금에 와서 망명정부를 다시 생각해보고 탈북자 인재들을 주축으로 해서 한번 이제 그 망명정부를 그대로 북한에 옮기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두 가지가 좀 포인트인데요. 한 가지는 1995년 이후, 그러니까 김정일 때부터 이미 북한이 그 강력한 권력 실체가 없어도 돌아가는 사회가 됐다. 네, 맞습니다. 이런 관점을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김정은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 그 사람이 북한의 안정성을 지금 보장하는 존재라고 말하기 힘들다. 아마 탈북자, 북한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얘기 정말 하기 힘들 거예요. 굉장히 이제 신선한 시각인데, 김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신 말씀을. 김정은의 유고 형태, 유고의 성격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오는 등장할 리더십의 성격에 따라서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봐요. 예컨대 김정은이 피살됐을 경우, 자연사했을 경우, 축출됐을 경우, 그다음에 뭐 구금이나 연금이 됐을 경우 다 각각의 케이스마다 요즘은 망명 얘기도 나와요. 성격이 다 다른데, 지금은 축출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축출이 됐다면 분명히 축출한 주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주체가 바로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등장을 할 텐데, 그 리더십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역량에 따라서 북한 내부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들이 만약에 짧은 시간 내에 북한의 질서를 확립한다면 그건 이제 상대적으로 다행한 일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정부 상태가 길어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그건 굉장한 재앙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민간과 정부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의지라고 봐요. 정부가 강력한 통일의 의지가 있고 들어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국제사회에 또는 분단의 성격에 국제적 성격이 있는 건데, 그런 문제는 2차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정부의 의지가 약하면은 결국은 우리 통일 문제를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민족 문제가 국제 문제에 종속돼 버린다고 봐요. 근데 현재로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현 단계, 우리가 지금 이게 시뮬레이션이지만 현실에 발을 디디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지금 권력의 실체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만약 축출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미국이 그러면 권력의 실체가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상상의 영역일까요? 공 목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바람직하고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제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축출돼 버리고 망명을 해버리거나, 그 젊은이 하나만 사라져주면 여러 사람 편하잖아요. 그 혼자, 그 경우에는 그 친구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중학교 때 우리 반에 이제 주먹 좀 쓰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육상부였어요. 늘 이제 이 친구가 반을 꽉 잡고 있죠. 분위기 살벌하게. 한편 질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주니까. 근데 무슨 대회를 하러 대구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동안 좀 편하겠구나, 분위기 좀 푸근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다른 한 녀석이 딱 부산하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네. 아니, 저는 아니에요. 제 친구가 저런 면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 갑자기 애들 하나씩 불러가지고 패고 말이지 싸늘하게 만들더라고요. 여태까지 본 모습이 아니었구나 그거 알게 됐는데, 북한도 너무 오랫동안 일당 1인이 억압적으로 다스려 와서 2인자나 3인자가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없다고 전제하지만 막상 사라지면 이것저것 튀어나오겠죠. 왜냐하면 군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국가 보위 기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혼란기에 뭔가 야심을 실현해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외부 세계에서 적절하게 개입을 해 들어가면 그들의 협조를 얻으면서 뭔가 이제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정화돼 가고 이 권력이 이양돼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어설프면 그야말로 내전 상황 비슷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에스라 목사님 말씀이 어떤 포인트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김정은이 축출된다면 이런 가정 속에는 사실은 북한의 자유화, 민주화가 온다면 좀 이런 우리 기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래서 이런 일종의 위기 대응 절차죠 이게 그런 보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그 베네수엘라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회가 너무 위험하니까 공부를 하러 나오면서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후고 차베스가 어떻게 되면은 들어가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공부하는 동안에 차베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막 축하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친구는 지금도 돌아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집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중동에서 뭐 민주화의 봄인 것처럼 했지만 지금 어떤 형편인지 우리가 아시죠? 지금 제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김정은 제거라는 것이 그렇게 이상적인 방향으로 전개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그 평범한 박 여사님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안 평범하세요. 배워가신 분이십니다. 아니 근데 좀 전에 그 김정은의 망명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런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뭐 그런 걸 보면서 김정은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니까 나왔을 텐데 저 사람이 트럼프를 만나서 나 정말 못 해먹겠다. 이대로 나 좀 받아다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 정부가 그래 너 오면 내가 너희 나라 좀 도와줄게. 그래서 미국 정부가 나서서 미국군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안에 자유의 정말 그 세계가 이렇게 발을 들여놓는다면 참 이상적이겠다.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게 되더라고요. 근데 글쎄 김정은이 그만큼 지혜로울까?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뭐 보니까 귀엽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뭐 그런 거 보니까 요즘 이 엄마들이 저는 이제 엄마 된 입장으로서 참 너무 답답하고 현실이 이렇게 그 세뇌가 된 이 아줌마들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김정은이 그런 선택만 해준다면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그런 전망은 보이세요? 윤희원님은 어떠세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어떠한 형태로 하든 뭐 망명을 하든 제거를 하든 뭐 암살이 당하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첫 번째는 아까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다른 뭐 카다피라든가 이집트 같은 그런 체제와는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과거 한 70년 동안 이 북한을 꽉 잡고 흔들고 있었던 거는 뭐 흔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신정 체제에 가까운 절대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하기는 하여튼 집단 체제이기 때문에 그 김일성, 김정은 3대에 이어지는 이 집단 체제 그러니까 무너지는 순간 이후에 북한이 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나라들 중동의 뭐 봄이 왔다든가 그런 나라들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많은 언론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 당장에 뭐 평화가 온 것 같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도 그러한 그 신격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북한 내에 있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그 북한 주민들과 집단 수용소 그리고 뭐 학대받는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한마디도 않고 있는 이제 이 상황이 사실은
그 한탄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필시 제가 믿는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 현재 평양의 리즘은 무너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려고 지금 우리가 라디오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참 어느 한 정치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참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아까 오후 시간에도 이런 그 신문 기사가 브리핑을 했는데 이 게임에서는 그 제가 보기엔 과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그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참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단을 좀 기정사실화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설도 많이 네. 있죠. 그래서 근데 참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구경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방관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런데 김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결국에는 그 대한민국이 그 자발적인 현 정부가 자발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헌법 제3조와 4조를 회복해서 자유통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만 그 노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그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붕괴가 왔을 경우에 가장 바람직한 건 압록강 두만강에 우리의 국군이 한국군이 올라가서 일단 국경을 봉쇄를 하고요. 그리고 북한 내 아까 얘기했던 치안 문제도 생각해 봤는데 주요 5대 도시 거점 도시를 행정부를 장악을 하고 치안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그 기본적으로 생각에는 그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긍정적으로도 보지만 그게 머스트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 현실적으로는 이제 중공군이 내려올 거에 대한 여러 위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한국군만도 독자적으로 올라가기 힘들 거다. 그러면 그 이쯤에서 예전에 그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 허 의원님 입장에서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되게 좀 기대를 하셨었어요. 1994년 8월 7일 날일 겁니다. 그때 7월 8일 날, 7월 8일 날 죽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이제 한국 분들하고 이미 탈출을 해가지고 은신하고 있으면서 한국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면은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정일이 아니고 김일성이 죽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면은 김정일이 좀 현명한 사람인 것 같으면은 외국에서 잉크도 공부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김일성한테 모든 책임을 확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이제 그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개방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새로 시작했으면은 아버지 원죄라든가 자신이 저질러 온 원죄를 북한 인민들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그 김일성이 죽은 그 시점을 명확히 정확히 이제 이용을 하지 못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우리 김 박사님하고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제가 정말 한 마디만 더 보탠다면은 저는 이제 북한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축출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김정은이 지금까지 불면증에 시달리고 했던 게 뭡니까? 참수 때문에 정말 시달릴 대로 시달리다가 참수 작전에 이제 그래가지고 한때 잠도 못 자고 하룻밤에 경도 몇 개씩 옮겨 다니면서 이랬다는 그런 일화도 이제 듣고 그다음에 일부 또 그쪽에서 오는 소식통도 이제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정말 북한이 이리 점인가 무정부 상태로 방치되면은 저건 어쨌든 불행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정말 미군이 선제적으로 압록강 두만강에 먼저 진출하고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유엔군이 이제 진주를 해가지고 한국군이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점진적인 북한 모든 내부를 장악한다면은 아마 북한 무정부 상태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가기는 곤란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탈북자들을 이렇게 인재 육성을 해가지고 들어보낸다. 그것도 이제 상당히 제가 말씀을 해놓고 그 부분 좀 정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최고 엘리트 탈북자들도 있지만은 그 탈북자들이 이제 북한 정권에 들어갔을 때 북한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함양하고 동조를 하겠는가 하는 것도 이제 여기 큰 전제 조건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한다면은 정말 압록강 두만강 연산에 이제 국경 연안에 이제 미군하고 유엔군이 먼저 들어가서 상주하면 중국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이 처한 내부적 환경이나 그 현재 시진핑이 처하고 있는 이제 그 환경으로 봤을 때에 그 이상은 받아치고 내려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구체적인 걸 말씀하셨는데요. 예. 맹 교수님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 좀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일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아마 이 세대 이제 그러니까 6.25 이후에 한국의 현대사를 쭉 겪으시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좀 동의가 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두 전문가님 그 말씀을 듣고 주제에서 조금 벗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의문점이 두 가지 생겼어요. 첫째는 그 북한 사회에서 그 김정은이가 이제 역대 그 김일 아버지들 할아버지보다도 가장 편한 정치를 하는 그 사회 분위기다.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통치보다는 거기 북한 동포들에 의거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현 김정은이가 그 지지를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좀 주는 듯한 그 이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통치가 잘못됐건 뭘 어쨌건 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자기는 그냥 나가 자빠져 있는 이런 상태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김정은이 축출당했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쪽으로 올라갈 것인가? 우리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북한 동포들의 사고 방식이 현재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까지 돼서 김정은이를 축출했다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 대책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하고 이제 김 박사님한테 연관된 문제인데 혹시 6.25 전쟁 때 16개국인가 17개국이 이제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전 협정을 맺을 때 거기 회의를 해서 했는지 뭐 위임 받아서 클락 장군이 사인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축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법적으로 대한민국 군인 정부에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인가? 그건 앞으로 도변사님이 올라가야 대답을 된다라든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그 의문점이 생기네요. 사실 저희 헌법적으로는 그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기 때문에 그 북한 지역 전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상 우리 헌법을 내세워서는 즉각 우리가 뭐 전체적인 입법, 사법, 행정 전체에 걸친 우리 주권 지역을 선포해도 뭐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말은 못하죠. 재헌 헌법 때부터 70년간 유지되어 온 헌법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됩니다. 강력한 의지로 그걸 선포한다면 시비를 걸 수는 있어도 터무니없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통일을 별로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실 때 어머니가 이번 정상회담 굉장히 우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사실 보수적인 분이고 태극기 되시는 분인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국에 이렇게 이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는 것 같으세요? 세대 감각으로 좀 그 타임즈에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리뷰한 내용인데 이 젊은이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통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도 안 그래도 뭐 취업난이 뭐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오래간만에 태극기 집회에 갔었어요. 도 변호사님이 이제 3군데나 강연을 하신다고 그러셔서 따라가 봤는데 강연 내용이 그 자유를 확장시켜야지 우리의 자유가 지켜진다라는 내용이었고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가까이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무관심했고 그냥 우리한테 자유가 있다는데 만족해 살았기 때문에 이런 난관에 처했다 뭐 이런 내용의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 되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처음에 그 타임즈에 나온 그 젊은이들처럼 그냥 이렇게 살던 대로 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조용히 싸우지 않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상태가 가만히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 것을 유지하거나 또는 잘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의 좀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살면서 이렇게까지 나라가 정신없었던 적이 없었고, 뭐 가끔씩 이제 뭐 북한에서 공격 온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 숨고 뭐 이랬던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위협감을 느꼈던 적이 없는데, 그랬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해야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여태까지 눈 감고 못 본 척 하고 있었던 이 북한 동포의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는 거죠. 저는 허 위원장도 계시지만은 북한에서 폭압을 체험해 보신 분은 또 어떻게 볼지, 요즘에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찰이 검찰이 우리 편이 아니네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묘한 그런 불안감이 드는 때가 가끔 있어요.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처음 이 질문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아주 장밋빛 뭐 생각을 하면서 김정은이 없었어. 그래서 뭔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탓 같기도 하고 다 굉장히 진지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 않아서 마음이 조금 힘든데, 좀 분위기 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 제가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긴 한데 먼저 우리가 지금 김정은 사망을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역할이라든가 북한의 치안 문제는 어떻게 맞을 것이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거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전제되어지고 또 주체를 우리 남한 입장에서 한국의 역할에 두기 전에 지금 현재 김정은이 축출되고 나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심리 상태로 어떤 것을 원하고 지금 어떻게 움직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가끔 말씀 좀 하시는 중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김정은이 귀엽다, 뭐 미남 호남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북한 당사자 있는 그 주민들은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 그 김정은에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그 수혜받는 그런 계층들은 김정은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할 것이고, 또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할 것인 걸 반해서 또 많은 숙청 과정에서 나왔던 그 한맺힌 사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포로 수용소에 현실적으로 20만이 있고 20만의 뭐 가족들이 다 같이 갔으니까 뭐 가족은 떠나서 그게 다 네트워킹 연결되면은 거의 뭐 몇백만 명 이상의 포로 수용소에 관련된 정치범 수용소에 관련된 당사자일 수가 있어요. 이들 분노라든가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의 있는 걸 감안할 때 저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만을 지금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통일을 뭐 하지 말자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도 해야 되는 게 통일이기 때문에 그걸 또 감추기보다는 그걸 또 드러내서 이렇게 빛 가운데서 이렇게 공론화하면 그때 그 맞닥뜨린 그 시간에 우리가 좀 시행착오를 덜 겪지 않을까 생각이.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질서, 시장경제라는 게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북한의 김씨 체제, 세습 체제, 수령 체제가 존재하는 한 헌법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김정은 밑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인정하죠? 김정은 우리하고 같이 못 삽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그런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이 명령하는 대로 통일을 하려면 북한의 김씨 체제가 사라져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북한 문제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핵이든 미사일이든 유조집회든 인권 문제든 하여튼 모든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세습 체제, 수령 체제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수령 체제가 무너지고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됩니다. 근데 그거 존재하면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핵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핵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핵을 가진 자를 없애라.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도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우리의 희망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군인이 들어가서 점거한다. 간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에 그 길들여진 강대한 무력이 있습니다. 군인들. 그 무장해제 누가 시킬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해결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간단한 일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몰아가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 탈북자들도 역할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북한 내에서 북한 스스로가 질서를 잡아주는 김정은 이후에 그래서 그 리더십하고 우리하고 협상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늘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너무 이렇게 땅에서 뜨지 않게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근데 이제 물론 좋기는 우리 군대가 들어가서 점령하고 뭐 선무 공작을 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주권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저는 그것은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코소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코소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유엔에서 최초로 정부를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코소보의 토착 정부랑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이렇게 정착을 시켰고 아직까지 코소보가 뭐 유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제 친구 중에 하나 코소보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애국심이 강해요. 그리고 코소보가 아직까지 유엔도 인정 못하고 자기들만 나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지만은 그 알바니아계 세르비아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어떤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게 그럼 북한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 네이션 스테이트, 그 국가가 남한 사람들하고는 이미 떨어져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새로운 한반도라는 것을 구상하는 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북한의 일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화가 된다는 건 제가 보기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이후에 어차피 북한 내에 힘 있는 누군가가 권력을 잡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하고 갑자기 통합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어떤 내부적 역량을 기해서 김정은을 지휘한다는 것은 그는 어떤 희망사항일 뿐이지 실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존재하고 그 주성자들이 존재하는 한 이건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김정은을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리적 방법으로 김정은을 축출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저희 희망사항은 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김정은을 일단 축출해 놓고 아마 김정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김정은이 축출됐다 하게 되게 되면 제1, 제2, 제3의 어떤 권력자가 감히 나서서 이렇게 하려고 할 수가 없겠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가 먼저 미국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 권력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마 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그 노력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자연히 한국과의 관계도 스스로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이제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1인 수령 독재가 존재하는 한 북한 내부의 물리적 방법으로서 김정은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는 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이제 찬성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주제를 가지고요 따로 또 한번 말씀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저희가 마구 건너뛰어서 이미 축출이 됐다면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현실주의자라 꿈은 별로 안 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일단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저희 VON 라디오 여러분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 구독 좀 눌러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들을 때는 정말 우리가 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던 그 정말로 우리가 해방되는 그 순간 같은 그런 느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최악의 상상, 적화가 아닌 자유통일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건너뛰어서 조금만 더 좀 위로를 받읍시다.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도 변호사님, 도 변호사 능길 약간 불안하긴 한데 조금 좀 전망을 밝게 해주세요. 너무 법률가적으로 엄격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옛날에 그 발로 역사를 쓴다 이런 그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리 허광일 위원장님도 발로 역사를 쓰신 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벌목공이셨죠? 이 김정은 제거라는 것이 대체 권력이 과연 즉각 강력하게 국경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시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공백기라도 국경이 느슨해진 틈을 타고 이 자유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로 쓰는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이라면 오히려 그 계기를 적극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직접 가본 바로는 교동도는 북한이랑 너무 가깝더라고요. 강화도, 교동도까지 우리는 다리도 다 놓았는데 거기에 상시 배만 대기시켜도 그리로 넘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렬이 한번 가시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동독을 붕괴시킨 것도 결국 대량 탈주가 발로서 붕괴시켜 버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감동의 휴먼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키워드가 결국 자유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제 79년 12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저격을 당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당시 역사에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총을 쏠 사람들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줄을 세운다면 아마 김재규가 제일 끝에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가장 측근이었으니까, 고향 사람이고. 그런데 거꾸로 역설이 일어났어요. 근데 김재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득도해서 쏜 게 아니란 말이죠. 부마 사태와 같은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오니까 김재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로 밖에서 막 좋고 내부가 심각해지면 북한도 누군가가 아주 웃기는 이유로 김정은이를 싹 버릴 가능성이, 저는 딱 그랬으면 좋겠다. 학자가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좀 재밌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지금 역사에 아니 많이 근데 지금 김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마치 김재규가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의하고 상관없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쏜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한국이나 미국하고 먼저 전화를 해서, 먼저 연락을 해서
협력을 구한다면 우리한테는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 우린 진짜 그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아무리 시뮬레이션이지만 너무 수동적인 입장에서 말고 지금 이 통일의 기운이 무려 있는다면 얼마 전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예언가가 이런 표현을 뭐 핑크 우리 여기 간사님 표현에 따르면 핑크 머리 예언가라고 하던데 그분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될 것이고 가까운 시간에 전쟁 없이 통일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이제 유튜브를 보냈더라고요. 마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런 순간에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할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시뮬레이션인 것 같아요.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구체성이 없다든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런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미국의 전략이 내부에 이제 그 동요로 인해서 김정은이 뭐 저 레짐 체인지를 하는 걸 제1의 정책으로 삼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외부의 세력으로 김정은이를 암살한다. 그게 안 되는 경우에 폭격이다. 이렇게 되는데 폭격도 미국의 군사력 뭐 등등을 비교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혀 모르고 잠자고 일어나더니까 전쟁이 끝났어. 뭐 이런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인데요. 미국이 과연 외부 세력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뭐 그냥 강압적으로 죽이리란 생각은 별로 없고요. 이미 내부의 군사 그 축출한 다음에 거기를 이제 통치할 수 있는 우군, 미국에서 봤을 때 우군 군사력을 하고 지금 내통이 돼 있다.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상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치밀하죠. 치밀하죠, 진짜. 단어 자체도 굉장히 치밀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 저 CVID에서 나는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이 I예요. irreversible. 이거는 복원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는 걸 우리 공학적인 용어지만 가는 거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게. 아, 그래서 예. 저희는 제 전공이고요.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정도 치밀한 단어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면은 김정은이 두 번째 방법으로 축출했을 때 미군이 지들이 들어가서 막 암살하고 이런 건 아니리라고 생각해요. 이미 내통이 다 끝나 있고 그런 상태로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과도 체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자유통일 지향 세력과 그 좀 일국 이제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비자유민주 진영이라고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런 그 차이를 지금 좀 정부가 그런 양상이죠. 네,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과도 체제가 들어설 수 있는데 그렇다 해도 그 자유통일 진영이 뭐 이렇게 실망하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의연히 자기 길을 해나가면 결국은 그 자유통일의 길로 가는 것인데 그 이 과도 체제를 그 비자유민주 진영은 굉장히 적극 활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 양면으로 국내의 비자유민주 진영 또 그 북한의 과도 체제 또 그를 둘러싼 국제적인 것에 대한 현명한 대응을 해가지고 그걸 뚫고 가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령 체제만 사라진다면 저는 통일은 반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자유통일이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급변사태라는 것은 사실은 좀 말 그대로 급변, 빠르게 자유가 온다 이런 개념이 좀 있는데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속도가 느릴 수도 있다라는 걸까요? 징검다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진짜 이제 그러니까 그 급변하는 상태가 예상치 않게 이제 올 수 있다는 이 문제를 그렇게 하고 이제 미국이 세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 예주시하면서 준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왜냐하면은 90년도에 그 육군난 그 사건 이거는 우리 남한 우리의 그 당시 안기부와
국방부 일부하고 다 밀착돼 가지고 이 시간에 맞춰 가지고 함경북도 육군단에서 평양 김정일 집까지 조준경 다 집어넣고 그런 사전 준비를 했거든요. 하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사전에 이제 탄로된 바람에 일망타진됐는데 우리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도 그 정도의 그 세밀한 뭐 어찌 보면 약속과 작전에 의해서 진행됐는데 미국이 만약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북한 정권을 레짐 체인지한다면은 그보다 더 정말 세밀하고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아마 김정은 정권을 이제 물리적 방법으로 이제 리즘 체인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전적으로 이제 교수님 말씀에 꼭 찬성입니다.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 앞서 말씀하신 걸 다 동의하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아까 얘기했던 거에 반복이지만 반드시 평양은 붕괴된다고 하는 시점에 다행스러운 거는 미국의 뭐 싫어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1년밖에 안 지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북한은 70년 동안 이 김씨 일가가 지배하는 사회였잖아요. 근데 사실 저쪽은 또 협상에 관한 기술을 생각하면 전부 다 정규직, 그러니까 퍼머넌트 인플로이 입장으로 이어지는 세대의 협상가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비정규직이죠. 우리는 비정규직으로 계속 바뀌어서 협상할 때마다 퍼주고 또 바뀌고 또 퍼주고 또 바뀌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앞으로 정규직이 될지 비정규직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 정말 정기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자유민주적인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협상가의 그 모습을 한다면 뭐 어떠한 방향이 가겠지만 불안하게도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갈 테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떤 형태로라도 평양이 붕괴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이제 북한에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호플리 정말 비정규직이 아닌 강력한 그 자체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협상가가 돼야만 그것이 트럼프가 됐든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가 됐든 그 협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또다시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든가 그 자체적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행정부가 불안하다고 그러면 그 협상이 또 이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하면 아직도 뭐 중간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간에 트럼프가 앞으로 한 3년은 더 할 수 있죠. 3년은 더 할 수 있고 다행스러운 건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됐다고 하면 25년 체제의 연장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 얘기를 시작할 때요. 이미 김정은이 제거됐으면이라고 했는데 그 꿈을 꾸시는 분들이 여기 별로 없으시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저희가 벌써 이제 1시간이 지났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예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다음 주에는 김정은은 왜 북한의 개혁 주체가 못 돼? 이번에 문정인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김정은 트럼프 타워도 원하고 맥도날드도 원한다. 그러면 김정은도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네? 그러면 이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을 그걸 해볼까요? 김정은이 핵 경제 병진 정책의 성공적인 개혁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김 박사님 아까 다 대답을 짤막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김 박사님 얘기는 극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아니 저도 아까 그 핵병진 정책과 예를 들면 중국의 뭐 등사이평과 같은 개방 경제 정책이 병행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제 생각으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좀 꼼꼼하게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예.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만약에 김정은은 왜 그 진정한 의미의 개혁 개방의 주체가 되기가 어려운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반론을 제기할 분들도 좀 몇 분 모셔와 볼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느꼈던 거는 우파 진영이나 보수 진영은 낙곰수처럼 그런 그 팟캐스트 하기 참 힘들다. 왜냐하면 마구 가보자고 하는데도 안 가셔. 계속 현실로 돌아가시고 또 현실로 돌아가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체가 무거운 주제인데 이 시대가 참 무거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지난주에 그 며칠 전에 우리 맹 교수님께서 태극기가 정말 무한 에너지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정말 그런 힘이 이어질까 그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아까 저기 우리 이렇게 유니언님 조카는 촛불 들고 삼촌은 태극기 들고 집집마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아까 그 젊은이들이 통일에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통일이 대박입니다. 취업 일자리가 늘렸어요. 통일되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인간들이 자기들 일자리가 늘렸는데 왜 거꾸로 생각을 하는지 이해는 못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약속했던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1시간 분량 동안 제가 이제 확인한 사실은 우리는 여기 계신 분 10분인데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분까지 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거의 70대까지 다 세대가 다 있는데 우리 현실을 보는 시각이 무거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밝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각자가 이 현실 속에서 뭔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찾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약간 이 위원장님, 여기 우리 허 위원장님이 탈북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개인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 통일 가운데서 그런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카톡 저 울산에 사는 분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생이 된 거예요. 아들하고 차 타고 가면서 바로 오늘 이 통일 문제에 대한 엄마와의 그 대화 이걸 쭉 올렸어요. 근데 그 학생 이야기가 이제 경제학과인데 거기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대부분이 문재인 욕하고 야단이래요. 그리고 학생들도 경제학과 쪽은 자유민주주의 쪽의 그 사고방식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얼핏 그 얘기를 듣고선 문득 생각난 게 임종석 군에게 쓰기 전에 그 제자들아 나한테 침을 뱉어라 이거를 읽고 거기에 쓴 글이 문득 생각난 거예요. 그게 연령별로 그 한총련이라든가 전대협 그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40대 중반에서부터 50대 후반까지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나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 글에서. 그리고 20, 30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20, 30대 여러분들은 운동권에서 벗어난 연령대 아니냐. 깨어나라. 나는 너희들의 생각하기에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일어나는 것. 그 부분을 존중한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 북한을 오랫동안 전공하시고 가르치신 김 박사님과 본명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허 위원장님 두 분이 묵직하게 좀 잡아줘서 되게 좋았어요. 평범하신 우리 박 여사님 도움 되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첫 시간을 요약하면 김정은이 없어져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